반갑습니다. 아침밥도 드셨어요? 네. 저는 아침밥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배가 고프네요. 아, 제가 평소에 이렇게 했던 생각이나 얘기들, 또 강의라든가 강연 갈 때 했던 것들 조금 집약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서귀포에서 이제 정신과 병원을 하고 있고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좀 한 10여 년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떤 분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이제 폭력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 집에 갔더니 너무 많은 것들이 그 학생 중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는 이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학생은 게임 중독,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또 가정 폭력, 또 할머니가 도맡아서 키웠는데 우울증 환자세요. 집안이 많이 가난했었고,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대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거나 주위에 힘드신 분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어요. 힘들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네, 그렇죠. 얘기만 들어줘도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누군가한테 이 힘든 거를 뭔가 터놓고 싶은 이런 거라도 했으면 조금 더 나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사실은 진행이 돼야 확실하게 좀 도와줘야 될 그런 것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아, 제목이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이것을 위해서 좀 회상의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기억이 무엇이세요? 첫 번째 기억. 첫 번째 기억이. 어떤 거세요? 그냥 그 친구들이랑 좀 심하게 싸웠다 그런 좀 오래 만난 그게 몇 살 때 기억이죠? 초등학교 때. 그 전에는 기억이 안 그 나시고요? 전의 기억이라는 건 음.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 속의 기억을 정말 아, 기억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말씀이세요. 어릴 때 음, 찍었던 사진을 보고 음, 내가 여기를 갔었구나. 어, 유치원 때 내가 이렇게 네네네. 했었구나. 네네네. 그냥 어렴풋이 기억으로는 네, 그냥 좀 그렇게 사진을 볼 거를 알겠습니다. 네, 사진을 봐야지 이제 기억이 날 정도로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 나시는 분? 아주 어렸을 때. 네,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네, 기억이라고는 그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 네, 근데 어렴풋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서귀포에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농사를 지을 때라 네네네. 외할아버지 댁에서 농사를 지을 때라 오면은 오빠가 저를 업고 제가 2살 때인 것 같아요. 그 어깨 그땀 흘리 여름에 땀 흘리면서 그 등에 업힌 그 기억 그게 몇 그거는 살 때쯤 기억이시죠? 그게 2살 때. 2살 때. 네. 아, 땅에, 오빠 뒤에 예, 엎혀서 그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기저귀 포대가
기타가 없었잖아요. 아, 그 긴 기다란 끈 네. 해가지고 달랑달랑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은 그 하나 남아있어요. 네. 그 전의 기억은 없어요? 예, 없어요. 아, 그 전의 기억은 완전히 손상됐네요. 네, 그렇죠. 또 이거보다 한 2살 때부터 더 전의 기억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그러면 뭐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미 치매는 아니지만 타고난 치매처럼 기억이 없어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 첫 시간에 그때 이제 도덕 시간이 있는데 도덕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그 선생님 되게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각 반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질문을 이제 하는데 질문을 제대로 대답 못하면 되게 혼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마침 첫 시간이었는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왜 태어나는지 아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혼났어요. 끝났어요. 되게 그때는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혼을 잘 내셨는지 맞아. 예, 뭐 밖에 나가라 그러기도 하고.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손을 딱 들었어요. 어, 알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그 무서운 눈으로 한 30초 이상을 쳐다보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야, 넌 죽었다. 저도 내가 괜히 이 얘기를 했나? 하고서 막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때까지 들어본 대답 중에 가장 훌륭한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진짜 얘기를 한 건데 그렇지만 어렴풋이 내가 뭔가 있었는데 그 사실 어렸을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나 또 주변에 갓난아기들, 아이들 자라는 모습, 그 천진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실 수 있어요. 그 저는 진짜 나는 뭐지?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학교 갈 때 이렇게 리트리트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신입생을 데리고 교수님이 리트리트를 갔는데 자 여러분들 한 사람씩 나와서 그림에다가 그림 그려갖고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의 생활하는지를 그려서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너무 자기 표현을 잘하세요. 제 친구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컸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게 이거였어요. 저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저는 아메바 같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가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창피해서 정말 왜 나는 나를 모르지? 그 어렸을 때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좋은 숲에 와 있지만은 그때는 왜 이렇게 하늘이 맑고 그쵸? 정말
밤하늘에 은하수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냥 마냥 보면서 자기를 잊고 그냥 한 가족처럼 그냥 그 우주와 같이 있는 그런 상태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즐겁고 마냥 뭐만 봐도 호기심이 있고, 그냥 저는 이제 좀 약간 주의력 결핍장애가 그때 있어갖고서 막 산만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막 울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깨면은 언제 그러냐 싶게 너무 기운이 넘치고 다시 활력이 나고, 그래서 다시는 엄마 아빠 보지 않을 거야 하다가 또 아침 되면은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새로 시작하고 그랬던, 아주 굉장히 생명력이 좀 넘쳤던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혹시? 감정이 막 솟구쳤지만 또 그냥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저도 제가 이상했어요. 왜 화가 났다 그냥 사라졌지? 여러분들 더 파더 보셨어요? 보신 분? 자, 보실까요? What about me? Who exactly am I? 자, 이 더 파더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치매 환자를 한 30년 가까이 봤는데, 제가 본 치매 환자분들이 전부 연상이 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안소니 호킨스는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치매 환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아기가 되는 그 병으로 돼서 나중에 자기 딸도 엄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중증 치매로 됐습니다. 치매는 시간, 장소, 사람 순서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인지 잘 모르죠. 여기가 어딘지, 상대방이 누군지. 근데 극도로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저 거울 속에 할머니가 날 쳐다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정도의 심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정도 된 거죠. 근데 지금 안소니 호킨스는 대사가 나는 누구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뭘까요? 혹시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슬프다라는. 네. 제가 너무 이게 영화가 괜찮아서 저희 딸한테 뭐라 그랬거든요. 저 딸이 심리학 공부를 해서 너무 슬펐대요. 근데 저는 그 슬픈 걸 보라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슬프게 보여요. 너무 안 됐고, 가족들은 자기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끝까지 보호하다가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낼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뭐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그럼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냐면, 우리 아까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늙은 할머니가 날 쳐다본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알고 있는 게 누구죠? 본인이 있죠.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누구죠? 그렇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자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각. 나의 자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이 박용환이면 나는 박용환이야 라고는 다 달라요. 자, 어린아이들은 요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어요. 그럼 왜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렸다 그럴까? 하는 걸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면은 우리는 이 자각하는 의식,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띠라고 하는 인도 말로도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이거 사띠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구에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그냥 주시하는, 바라보는, 알고 있는, 그래서 주의를 두는, 그것도 주의가 그냥 맨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맨주의로 보는.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맨주의로 본다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감정으로 자동적으로 색채를 입혀서 페인트 칠해서 보거든요. 오늘 숲에 가야지 그러면 숲이 연상되면서 오셨을 거예요. 여긴 자주 왔으면은 여긴 이미 다 알고서 오셨을 거예요. 지금 새롭게 보이는 게 가만히 보면 또 있거든요. 맨주의로 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렇게 맨주의로 보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태어나서 그 자각하는 의식이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엄마를 봅니다. 엄마를 보면서 엄마라고 모르죠.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내가 먹고 싶으면 울면 신호를 보내면 저절로 먹을 게 들어와요. 굉장히 엄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몸이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이제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식하는데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쯤 지나면 엄마가 아닌 사람은 낯가림을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이름을 계속 불러줬을 때 내가 그런 사람 하고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슬슬 어떤 존재로서 만들어집니다. 개념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도 경험하고 점점 크면서 여러분들 누워 있다가 서서 처음에 걸었던 기억이 나세요? 우리 아들은 서서 일어나서 걷는 순간을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굉장히 신기하면서 너무 걸어가지고 심지어 막 뛰우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안 나시지만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거든요. 몸을 경험하고. 아까 제가 마음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혼날 때 막 울다가 아침이 되면 언제냐 싶게 그야말로 맑은 의식으로 다시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경험하고 있죠? 그 순수한 자각하는 의식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평온해 보여. 예, 평온해 보인다. 또 다르게 보이시는 분 있어요?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 세 존재의 마음이 어떻게 보이세요?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예, 좋습니다. 각자 표현이 다르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다르다. 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세요? 박선영님은 어떻게 보이세요? 순수하게 보인다. 네, 순수하게 보인다. 아이고. 이분은 제 인도의 성자예요. 가운데 있는 분은 제 진료실에 사실은 큰 액자로 걸려져 있는데 제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이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힘든 일로 괴로움을 이제 오시잖아요. 그래서 막 죽고 싶고 너무나 힘든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을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오시죠. 내지는 이제 환청이 들리시는 분도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자, 이걸 보면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 너무 순수합니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림이고 사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나 사진 하나 보고선 아, 정말 순수하고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하는 건 누구 마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막 우시고 이러다가 내 마음인데요? 라고 이제 그러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거든요. 이건 치료 현장에서 10년 이상 했을 때에 그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잊고 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자각으로 백그라운드로 온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좀 있지 않으세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또 내 몸, 이런 것들과 융합이 돼 있어요. 인지적으로 융합이 된다 그러거든요. 뭐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융합되어 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본적으로 나라고 할 수 있을 때에는 융합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순선님은 키가 크세요, 작으세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마님께서는 키가 크세요, 작으세요? 모르겠어요. 그 기준 네,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키가 크세요, 작으세요? 네. 잘생기셨습니까? 못생기셨습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계신 남자분께서는 키가 크세요, 작으세요? 네네. 165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개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나는 키도 작고요, 못생겼고요, 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저보다 큰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작게 보이고, 나보다 작은 사람 옆에 있어는 커 보일 뿐입니다. 나보다 잘생겨 보이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나는 못생겨 보이는 느낌이 나고요. 나보다 못생겨 보이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나는 좀 잘생긴 것 같아 라고 되죠. 나보다 이론 많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나는 이론 적은 사람이 되죠. 즉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비교로 보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시비분별한다, 가치 판단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좋아, 나는 싫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좀 더 커, 좀 더 많아, 적어.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을 만드는 요소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융합될 때 괴로움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요, 요즘에 최근에 강남에 아파트를 못 샀다고 딸이 그렇게 화를 낸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강남에 아파트도 없지만은, 그렇구나. 이게 상대적으로, 분명히 돈이 많은 집안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집안의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맨날 전화로 그 얘기를 하고, 엄마는 그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럴 때, 물론 실제적으로 힘든 면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딱 잡게 되면은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야 되고요. 또
나는 불안해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화가 나요 하고선 오시는데 아까처럼 융합이 돼서 보지 않고 우리는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으로 있는 온전함으로 있는 백그라운드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화가 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탈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자, 나라고 하는 내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그것을 했던 거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은 마음이 나타나고, 그분이 뭐라고 또 저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 나쁜 마음이 만들어져요. 조건에 의해서 자꾸 변합니다. 그럼 나는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불안이라고 하는 신호는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나는 너무 불안해. 이 불안을 없애려고 우리는 막 술을 먹는다거나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려고 거예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불안이라고 하는 신호는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AI처럼 생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 뇌가 만든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즉, 내가 뱀을 보면 깜짝 놀래고 공포 반응이 일어나고 하죠.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겠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신호는 나한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몸의 반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반응이 왜 일어날까요? 불안이 왜 일어날까요? 아유, 불안해. 그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확 흥분하면서 싸울 건가 도망칠 건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전부 다 사실은 내 뇌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내 뇌에서 시뮬레이션 하듯이,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시뮬레이션 합니다. 몸을 꼼짝하지 않게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내 꿈을 꾸면서도 나는 누구와 싸우기도 하고 있었던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근데 낮에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저랑 같이 30초 동안 숨 쉬는 데 마음을 두는 걸 한번 해보죠.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고 몸을 또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럼 내 주위를 그냥 자연스러운 숨에만 마음을, 주위를 둬보세요. 그러면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둬봅니다. 숨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숨에 잘 집중이 되셨나요? 숨에 집중이 잘 되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숨에만 온전히 집중이 되셨나요? 숨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이 감각, 저 감각,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것들이 집중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의식으로 있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추적합니다. AI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집중이 절대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마음. 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집에 가 있어요. 벌써 마음은 내가 밥솥에 그 불을 끄고 왔나? 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또 출근하지? 온갖 것들이 생각의 속성이 그대로 내 현재를 지배합니다. 자, 생각 가만히 보세요. 생각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수학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 둡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좋았던 기억이 많으세요? 안 좋았던 기억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기억 중에 내 일생을 지배하는 기억은 좋았던 기억인가요? 나빴던 기억인가요? 어떠세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둘 다겠죠? 어떤 게 더 비중이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 비중이 나쁜 쪽의 기억에 많이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려고. 그렇죠? 좋았던 기억은 좋은 거네. 저거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네. 근데 나빴던 기억, 저기 갔더니 뱀을 봤어. 저기에 가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철저하게 기억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화냈던, 아빠가 나를 갖다가 정말 차별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즉, 아주 힘들었던 기억은 아무리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기억을 정말 내가 안 좋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기억으로 살아요. 사실은 그거는 이럴기도 하고 저럴기도 할 때잖아요. 그런 것인데 안 좋았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싫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되게 기억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안 좋았던 것을 주로 갖고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게 왜 일어났지? 또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앞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 만나지 말까? 이것이 주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이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냥 매트릭스 세계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낮에 꾸는 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95%가 대개는 일상적으로 매트릭스 세계로 갑니다. AI 세계, AI가 사실은 주도권을 갖게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 뇌를 갖고 태어나서 내 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또 진화적으로 생존하는데 하나의 굉장히 그야말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움을 낳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낳은 거죠. 지금 있지 않은 괴로움에 빠져 있게 돼요. 그게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붓다는 그거를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알아차리는 의식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힘이 우리는 되게 알긴 아는데 끌려갑니다. 아,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 아는데, 근데 계속 반복해서 업을 반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멈추질 못해요. 융합돼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지, 나는 가치를 잃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내 병을 만드는 원인이자 치료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무리 약을 먹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또 다시 재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명경지수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도 닦는 분들이 명경지수의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원래 우리는 이런 의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 하나가 계속 맴돌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다음날 뭐가 있으면 잠 잘 안 오시죠? 꼭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하는 순간 잠을 깨요. 왜냐하면 내 뇌는 잠을 자야 되는데 하는 것을 하나의 이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을 착각을 하거든요. 잠은 내 뇌가 자는 거지 내가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를 갖고 자야지 하는 순간 내 뇌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이 촥 나오다가 내가 자야지 하는 순간 전부 다 그냥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모른 척 중간에 깨더라도 모른 척하고 그냥 숨 쉬는데 마음을 가만히 편안하게 즐겁게 있다 보면 이제 자도 되나 보다가 내 뇌가 싹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 하나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기 어려워요. 정신과에서는 자기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나 자신을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자신 볼 것 같죠?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나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못 보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아주 심각하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방어적으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뭐라고 막 그러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거기에 나를 방어하면서 공격합니다. 아니면 합리화해서 답변을 내거나 그러면서 속 안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성찰을 못해요. 습관적인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체질, 자라온 환경, 성격 여러 가지 경험한 거 심지어는 만화책에서 본 거 최근 뉴스에서 본 것도 다 재료가 돼서 내가 지금 반응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방어적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도 보기가 힘들어서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아주 분석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거든요. 근데 명상은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이 가라앉으면 그렇죠? 그 강물 밑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고요하면 이게 우리가 몸에 집중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라운딩이라고 몸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그냥 자연하고 똑같아요. 자연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몸에 우리가 사실은 집중하고 의지하고 굉장히 귀하게 잘 돌봐줘야 될, 또 사실은 몸의 사실은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할 수 있는 통로가 이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가만히 집중을 하시게 되면은 그 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호흡에 집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호흡의 마음을 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들숨날숨의 마음을 챙기는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붓다는 아들이 이름이 라울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라울라라고 하는 건 혹이란 뜻이거든요. 아, 장애물이 태어났네. 라울라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자유로운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라울라한테 나중에 붓다를 찾아와서 이제 그 수행의 길에 이제 접어들었을 때 얘기한 게 라울라 공부를 많이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라울라를 불러서 붓다가 호흡 하나에만 좀 집중을 해봐. 내가 마지막 얘기인데 호흡 하나에만 완전히 집중하면 그걸로 돼. 죽을 때까지 호흡 하나에 집중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띠라고 하는 건요, 아까 우리가 태어난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는 마지막 의식이 사띠예요. 그래서 많은 수행에서는 이 사띠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융합이 돼버리면은 뭐 또 그러겠죠? 그래서 온전히 나는 내 본래의 의식으로 와 있는 것. 그래야 사실은 이 현상에 우리가 파도처럼 흘러오는 현상에 끌려가지 않고 어떤 파도를 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아, 저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네.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반응하면은 자, 반응하는 마음이 또 새로운 조건이 돼요. 그렇죠? 자, 부부싸움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부인이 자꾸 얘기를 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때 그렇게 하길래 안 됐어 하고 또 확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조건이 돼서 아니 또 내 얘기를 못 알아듣네 하고서 또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끊임없는 루프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차림이 잘 되시면은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이 마음을 본 순간에는 계속 보시게 되면은 잘 반응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는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온전히 보입니다. 제가 진료 시간에 술을 많이 먹고서 막 그냥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 문을 덜커덕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환자분들 많은데 거의 뭐 이제 당장 멱살을 잡을 듯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방어하고서 도망갈 준비하거나 막 사람을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라 그러거나 뭐 할 텐데 그날따라 제가 이제 좀 명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보였냐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만약에 명상을 했으면 마음이 고요하다면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해가지고 내 이런 행동을 해도 반응이 없네. 아, 더 이상 행동 안 할 것 같아. 그거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갔어요. 화가 난 마음. 어떻게 봤냐면 오늘 많이 화가 나셨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화가 난 게 그냥 온전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굉장히 화가 나셨네요 하고서 왜 화가 나셨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슬로우 모션처럼 굉장히 큰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온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상당히 시공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보인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 반응이 어? 갑자기 그렇게 빨리 화를 멈추는 분은 또 처음 봤어요. 화를 딱 멈추더니 그러더니 이게 화가 이렇게 올라오시다 하더니 내가 지금 급한데 빨리 약 들으라고 약 드렸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이제 그 명상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를 알고선 명상은 자기 분석이 저절로 되네 해서 이제 이거를 미국 학회까지 가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례들을 갖고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보고 남이 온전히 보이고 그 사람이 공감이 되면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조건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화났어가 아니라 내가 조건을 새롭게 좋게 주는 사람으로 변해요. 주도권은 사실 나한테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 의식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조건을 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의식 안에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조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조건에 반응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내가 온전히 제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고요해지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도 저절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조건을 줬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맨날 술 먹던 남편분도 요즘에 착해졌다 그러고 주의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우선 내가 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딱 알게 되면은 또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제가 많이 슬펐어요. 뭔가 외로워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저쪽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쪽 상대방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서 또 당장 방금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는 마음이 이제는 좋은 조건을 나한테 주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조건을 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되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나와의 소통, 나를 돌봄이라고 합니다. 자기 돌봄. 자기 돌봄이 가능해지거든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 마음을 왜 알아주질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니?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도 80 넘으신 분들이 50세, 60세 아들이 장가 안 갔다고 굉장히 걱정하세요. 근데 그 문제는 이미 떠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를 돌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지 마도 있겠지만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안아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나를 안아주는 걸 해본 적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네.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시고요. 자, 정말로 내가 이 순간에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 그 중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그냥 애정 어린 말투로 불러준다고 생각하고선 내가 내 이름을 한번 불러줄 거예요. 자, 불러줄 때는 내가 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저는 용환이니까 용환아 하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가 내 귀에 온전하게 들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온전히 상대방한테 들려주듯이 내가 내 목소리로 나한테 들려줄 때 내 귀로 온전하게. 자, 그래서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데 언제까지 불러주냐면 내 마음이 온전히 평화로울 때까지, 평정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그야말로 행복하고 평온한 마음.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냥 아주 평온해지면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해 봅니다. 용환아, 말투에 애정을 담아서 용환아, 크게 부르셔도 돼요. 내 마음이 그야말로 따뜻해지도록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신 분은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용환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게. 그동안에 몰라봐서 미안해.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 언제나 함께 할게. 사랑해. 네, 좋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셔도 됩니다. 각자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환자분들은 오셔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오셨다가 1시간쯤 면담하고 나면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전부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내 이름을 불러주질 못하세요, 처음에. 그래서 이름을 막 더듬거리면서 너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 어색하면서, 그러나 온전히 불러온 순간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그야말로 눈물이 쫙 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정화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내 몸이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세월이 조금 흐르면은 딱지가 생기고 온전하게 새살이 돋잖아요. 치유가 되는 것이 내 몸의 능력이 있듯이 내가 온전히 내 마음을 아는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마음들,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마음들, 생각, 감정, 욕구
온갖 감정들,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온전히 품고 안아주고 고마웠다고 얘기도 해주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사랑한다고도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행복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치유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비로소 나는 평정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이러셔야 이제 남을 비로소 사랑해 줄 줄 아시게 돼요. 진짜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 모습은 너무나 상대방이 사랑해 주고 싶은 사람으로 또 모습이 보이는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거는 본래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냥 없던 것이 아기를 낳은 순간 갑자기 모성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온전히 내 안에 근원적인 것이 대상을 봤을 때의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을 때, 또 친구가 생겼을 때 다 조건에 의해서 근원적인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근데 나한테는 외부에서 그것을 찾죠.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온전히 쓸 줄 아시고 돌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자기 자비, 자기 연민, 자기 돌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걸 할 줄 아시면은 정신과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2시 3분. 12시 3분이요? 네. 자, 우리는 융합될 수밖에 없는 게 원숭이 키우는 동물 농장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는 욕심 많은 내가 살려고요. 이렇게 막 바나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농장 주인이 저쪽에서 어디에 향하고 있나요? 바나나를 또 하나 딱 들었어요. 그 순간 여기 있는 거는 다 내려두고요. 얼른 바나나 집으로 제일 빨리 집으려고 갑니다. 이게 멍키 마인드라고 그래요. 멍키 마인드. 원숭이 마음이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가장 빨리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거든요. 진화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원숭이보다 힘이 약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평야에 살게 됐대요. 아프리카. 그러면서 뇌를 갖다가 발전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는 뇌. 그래서 저기는 위험하고 저거는 어떡하고 또 관찰을 통해서 뭔가 도구도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진화한 거죠. 그렇지만 그 진화된 뇌가 괴로움을 만드는 걸로 시뮬레이션 하는 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AI 시대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내 안에 AI가 있는 줄은 몰라요. AI가 주도권을 95%의 생활에 여러분의 생활이 AI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좀 자꾸 좋고 나쁜 걸로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기억 장치를 갖고는 자꾸 이렇게 자동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자연 숲에 와 있지만은 내 몸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오감에 집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 본래의 모습, 본래의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순수한 의식이 드러나거든요. 그 훈련하셔야 돼요. 내 몸에 집중하고 몸에 집중하는 건 그야말로 그라운딩이 되면서
세상과 연결이 되는, 이 자연과 연결이 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주의를 둘 때 자꾸 나도 모르게 주의를 두는 세계들, 이게 매트릭스 세계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들. 자, 처음 보는 것들은 한 3번 정도까지 볼 때는 똑같은 거 볼 때 활성화가 똑같이 일어나다가 6번쯤 하면 이제 좀 감소해요. 12번쯤 되면 많이 줄었죠. 24번쯤 똑같은 거 보면 반응도 안 해요. 그냥 백그라운드로 그냥 배경으로 그래서 아 여기 오면 이렇지 뭐 이래야 됩니다. 아 남편은 저래. 시어머니는 저래. 이래야 됩니다. 뉴턴의 사과. 뉴턴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기서? 뭘 보았죠? 바다가 떨어져 떨어진 건 다 보는데 왜 어디서 중력을 발견하죠? 밑으로 내려갈까? 밑으로 내려갈까? 그거보다 더 본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왜 이동했지? 이걸 본 거예요. 밑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어요. 왜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지를 보았어요.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떨어지지의 개념, 우리가 미리 갖고 있는 생각을 어느 순간 벗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좀 더 깊이 보게, 자세히 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던 것에서 직접 경험을 해서 보는 거거든요. 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초승달이죠? 초승달 1번이라는 분, 2번이라는 분, 3번, 4번, 5번. 다 몰라요? 이거 시험에 우리 딸 때 국민학교로 했지만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나오던 시험인데 시험도 틀리셨구나. 저는 이거 안 틀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초승달은 5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개념화된 초승달이 있었어요. 맞아. 오른쪽으로 됐으면 저 오늘 초승달이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해서 봤더니 초승달이 아니라 달이 보이세요? 달이 보이더라고요. 달이 보이네. 초승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없었던 거고 다만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의해서 조금 그렇게 보이지 달 자체가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떠나야 됩니다. 개념. 초승달이 내가 아니라 달이 오늘은 있구나. 그 개념 떠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융합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는 강아지보다 좀 못한 상태로 가버렸어요. 마인드풀. 마음이 꽉 차버렸어요. 생각, 감정, 온갖 강아지는 오히려 세상 보는 거랑 똑같이 오히려 이게 마음 챙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우화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괴로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이건 이제 시간 나중에 혹시 나면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탈융합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마음 챙김 이거 싹디 이 세상 이렇게 몸과 마음 또 세상을 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키워야 되는 훈련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불교 수행에서 나온 거를 조금 에센스를 뽑아서 이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게 맨손 체조처럼 하셔야 돼요. 자꾸 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은 호흡에 집중하는 거, 호흡에 주의를 두는 것. 이거 사실은 여기서 하루에 여기서는 하루에 매일 한 4, 50분을 하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에 주의만 둘 수 있다면 굉장히 좋아요. 일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난 느낌이 나잖아요. 잠에서 깼는데 눈 뜨기 전에. 그러면 그때 싹 호흡으로 오시는 거 좋아요. 그럼 호흡 숨 쉬고 있는 거 가만히 느끼면서 호흡과 함께 눈을 가만히 뜨시고 호흡과 함께
이제 일어나시고요. 호흡이 느껴지면서 이 처음에는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호흡과 함께 하는 생활이 호흡 그 자체가 되는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 살아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에 그냥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주의를 두고선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면은 아침에 샤워할 때도 샤워할 때 내 몸의 느낌 같은 것도 온전히 느낌이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음미가 됩니다.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맛들을 온전히 음미하면서 그 음미를 깊이 하면은 거기에 또 깊은 연결감이 느껴져요. 그 하나의 밥 한 톨에도 굉장한 연결감이 느껴지고 또 내 오감을 통해서 그것을 느껴지는 깊은 세계 그런 것을 자꾸 느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하여튼 호흡과 함께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도 왼발 오른발 그냥 일상적인 걸음에서는 왼발이 닿는 느낌 오른발이 닿는 느낌 하면서 처음에는 이름 붙여서 좀 걸으시면 좋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알아차리면서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려면 좀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그냥 평소시 걸을 때처럼 속으로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일상적인 활동할 때라든가 또 호흡과 함께하는 걷지 않을 때는 호흡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몇 달 지나면은 내 마음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서 보이게 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하고 싶지 않으신 분 계세요? 그거 해서 뭐 할까? 근데 하고가 안 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의식이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의식이 맑아지면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호흡에 가만히 이제 집중. 여기서는 이제 앉아서 이제 한 3, 40분 이렇게 할 때 얘긴데요. 좌선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숨 쉬고서 숨이 코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지만 배가 일어남 사라짐으로도 이제 그게 조금 그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배가 일어남 사라짐을 보셔도 좀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그냥 숨이 들어가면 배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배가 사라지고 하는 거를 가만히 일어남 사라짐 이름 붙여서 그냥 가만히 보실 수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집중을 방해하는 소리, 새소리, 소리 하고 이름 붙이고 다시 배로 오시면 돼요. 감각에. 그래서 다시 또 감정, 뭐 불안, 화남,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이름 붙이고 다시 오시면 돼요. 또 통증, 오래 앉아서 통증이 있으시죠? 통증 이름 붙이고 호흡으로 다시 오세요. 또 생각이라면 생각하고 이름 붙이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름 붙이면은 확실히 내가 알아차리면서 이미 객관화된 거거든요. 이름을 딱 붙인 순간 딱 객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호흡으로 오시면 돼요. 그냥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면 멈추게 돼요. 아셨죠? 멈추면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이 점점 되거든요.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숨이라고 하는 거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숨을 잘 한번 느껴보세요. 숨 자체를 온전히 느끼시다 보면은 사실은 숨은 내가 몸 자체가 하나의 촛불처럼 우리가 호흡이 외호흡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몸 전체가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포 내의 호흡 같은 게 같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하게 그러면서 내 몸의 활력감과 온전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수한 의식, 현존감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내가 회복하는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고요해져요. 나만의 고요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고요한 장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
하고 내쉬는 순간 내 마음의 모든 걸 비우는 그런 것으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의식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완전히 비우고 또 온전히 주위의 모든 것을 나한테 채우는 이런 걸로 이제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세상과 연결되는 연결감, 또 확장감으로서도 느낄 수 있고요. 또 휴식, 호흡을 잘 하시면요. 호흡을 평소보다 깊고 천천히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약간은 경계되어 있고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편한 상태가 되거든요. 편안한 상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진짜 이 파라다이스에 온 것처럼 편안한 상태가 사실은 호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행복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생명력이 숨을 들여 마시면은 온몸이 생명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느끼시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평소보다 한번 깊이 한번 느껴보세요. 피부에도 막 그냥 몸의 전체가 공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숨 쉬는데도 평소보다 길게 깊이 최대한으로 느껴보세요. 뭔가 활력감이 확 일어나는 것을 호흡을 통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자꾸 하실 줄 아시면, 그 느낌을 아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막 바쁜 생활에서도 힘든 생활에서도 호흡 하나로 휴식이 되고요. 활력감이 또 일어나요. 호흡을 잘 이용하실 줄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굉장히 중성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호흡은 되게 중성적이에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에 마음을 가만히 두시면은 의식이 굉장히 수숭해진다고 표현해요. 스님들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청정한 상태의 아주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가 됩니다. 좀 더 가면 이제 선정에 이르겠지만 그 수승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호흡이에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도 어떻게 집중하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박사년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숙취를 하실 때 오셔서 보시고요. 호흡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애정 어린 호흡. 나를 갖다가 그야말로 돌보는 애정 어린 숨을 들여 마실 때 나를 온전히 감싸는 호흡으로 해보시는 게 요즘에는 굉장히 치료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또 터치, 애정 어린 터치를 하면 손길을 대면서 나를 온전히 그야말로 돌봐주면서 숨을 쉬면서 말을 건네주는 거. 나한테 말을 건네주세요. 아까 그렇지만 사실은 나만의 고유하게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아까는 이제 스탠다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힘들었던 걸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쓰세요. 써서 노트에 갖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온전히 조용히 자기 시간을 갖고서 나한테.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말을 하고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들어갈 때 이게 치료적인 효과를 더 빨리 봅니다. 속에서 그냥 그렇게만 말을 안 하고 있지 마시고요.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그럼 들려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진짜 잘할 수 있으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해보세요. 나한테 사실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보는 의식이 내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야말로 친한 친구가 되고 소통하셔야 돼요. 내면 소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자기 연민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공감이 되기 시작하고 다 했던 얘기입니다.
뭐 분석한 내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렇고요.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본래 갖고 어떻게 태어났지? 우리가 페인트 칠해져 있는 게 거치면은 저절로 드러나요. 호흡에 집중하고 알아차림하고 하다 보면 거치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하셔야 돼요. 달리기가 좋아요. 뭐 축구가 좋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해봐야 알잖아요. 하셔야 돼요. 하실 거죠?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의식이 회복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언짢하게 음미가 되고 그냥 마냥 순수하게 뛰놀고 마냥 행복하고 그것을 회복하게 되거든요. 음미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왜 좋을까요? 압도적이잖아요. 좀 더 음미하기 쉬워지죠. 그런데다 내가 의식이 정화되면 더욱더 정화도 도와주지만 내가 또 그것이 잘 돼서 이것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건포도 명상 같은 거 합니다. 이게 정화됩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죠. 그죠? 좀 명상하기 전엔 좀 이렇게 저는 환자분들하고 맨날 지내다 보니까 저도 병 들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피곤해 이랬는데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제대로 세상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연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요거 보세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네,